손주와 함께 보게 된 남편의 두 번째 아내. 사춘기 손주를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나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길 건너편 노래방 앞에서 마주친 한 남자.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이 아닌 다른 여자의 품 안에 있었죠. 40년을 함께한 남편. 매일 아침 등산 간다던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이 얘기는 실화입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서울 수락산 근처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등산객들로 북적이고 저녁이면 막걸리 냄새가 풍기는 그런 동네죠. 제 남편은 올해 69. 정년 퇴직 후 특별한 취미도 없이 그저 매일 아침 등산만 하는 사람입니다. 비 오는 날만 빼고요. 산 갔다 늦어. 그날도 똑같은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문자도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 손잡고 걸은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익숙한 타인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니까요.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는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 오늘도 늦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오늘도 야근이에요. 익숙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라 요즘 말도 잘 안 하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제 손으로 키운 아이니까요. 할머니 고기 먹고 싶어. 금쪽 같은 손자의 말에 동네 삼겹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노년의 남녀들. 술이 들어가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웃음소리가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옆 여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여자들은 남자의 허리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공기가 달랐으니까요. 부부 사이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설렘, 긴장감, 어색함이 섞인 공기였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굳이 아이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손자가 제 눈치를 슬쩍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미안해서 저는 고기 맛도 모르고 아이 밥만 재촉했습니다. 빨리 먹고 나가자. 가게를 나와 신호등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저녁 7시 40분쯤. 날씨는 쌀쌀했지만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너편 지하 노래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술에 취한 노년의 커플들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웃고 세상 아무 걱정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그중 한 남자의 등산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바람막이. 왼쪽 소매에 작은 찢어진 자국.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옷은 제가 작년 겨울 백화점에서 사준 옷이었습니다. 남편이 등산할 때 입으면 좋겠다고 해서 산 옷이었습니다. 소매 찢어진 것도 기억났습니다. 한 달 전쯤 나뭇가지에 걸렸다며 왔던 바로 그 자국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 남자 옆에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화장이 진한 여자. 그 여자가 남자의 팔을 감싸 안고 몸을 기대고 고개를 맞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조금 전까지 산에 갔다 늦는다고 문자 보낸 바로 그 사람. 지금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그 여자에게 뭔가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 제게는 몇 년째 보여주지 않았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 누구 닮았어?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 일행은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웃음소리를 남긴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이는 핸드폰만 보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남편은 언제 들어올까요? 9시, 10시, 11시? 아니면 오늘 밤은 아예 안 들어오는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9시가 지났습니다. 10시가 지났습니다. 11시 2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신발을 벗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끝장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고 배신감도 아닌 허탈함이었습니다. 함께한 4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26에 결혼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었습니다. 아이 둘 낳아 키우며 남편은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IMF 때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을 갚느라 제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시 부모님 병원 간호도 제가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제대로 못 흘렸습니다. 모든 순간에 저는 늘 곁에 있었는데 그 사람 인생의 다른 장면엔 제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등산 간다고 나가는 날이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뿌리지 않던 향수였습니다. 지갑 속 영수증들, 노래방, 삼겹살집, 카페. 제가 모르는 장소들이었습니다. 휴대폰도 예전엔 아무렇게나 두더니 요즘은 항상 뒤집어 놓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아침 7시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도 곧 뒤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수락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노원역으로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15분 후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노래방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의정부 쪽으로.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한적한 주택가에 내렸습니다. 빌라 2층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중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중 가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류를 뒤졌습니다. 통장, 카드 내역, 편지, 사진.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5년 전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 많아진다고 했던 그때부터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 식사 사진, 함께 웃는 사진들. 제가 모르는 남편의 얼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혼한 여자였고 성인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저희 남편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는 거. 제 남편은 두 가정의 가장이었던 겁니다. 하나는 의무로, 하나는 사랑으로.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산 어땠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날씨도 좋고. 거짓말 마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15년. 아니면 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어? 사흘 전에 봤어요. 손자와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날 버리고 떠나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필요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던 겁니다. 편이었던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짐 싸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남편은 떠났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손자에게도 알렸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할머니가 왜 우셨는지 이제 알겠어. 저는 그날 울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눈엔 제가 울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그 세월을, 그 추억들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